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서브 쿼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뤘어요. 단일행 서브 쿼리, 다중행 서브 쿼리, 뭐 이런 내용도 했고, 서브 쿼리에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in 연산자, exist 연산자 혹은 키워드, 그리고 any, all과 같은 키워드, 연산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로 다뤘던 거는 그 서브쿼리가 조건절에서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where라고 하는 조건절에서 그 서브쿼리가 사용이 됐었고, 전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게 having 조건절에서 사용되는 그 서브쿼리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서브쿼리는 조건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제일 처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셀렉트 절에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 문장 정도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영업사원들이 몇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업사원들의 영업사원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죠. 계속 영업사원이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영업사원 말고요. 그 격리사원? 클럭이라고 하는 잡이 있었죠. 클럭. 네. 어, 격리사원들의 이름과 사원도 할까요? 네. 사원과 이름과 급여를, 사령과 이름과 급여를 출력해 볼게요.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버가 아니라 4번이죠. 해보세요.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select from EMP. 조건이 이거죠. 조건은 업무가 같다, 뭐랑 같다, 클럭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에서, 그죠? EMP 테이블에서 업무가 클럭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행들에서 EMP NO와 이 네임과 그리고 셀러리를 출력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음. 스미스도 클럭이었고, 아담스도 클럭이었고, 제임스 밀러도 다 클럭이었나 봐요. 그래서 클럭, 격리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은 4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0, 각각 급여는 800, 1100, 950, 1300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싶어요. 컬럼 2개를 추가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모든 행에서 다 똑같은 값을 쓰려고 해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4명 중에서 이 4개의 급여 중에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800. 그 다음에 최대값은 1300이죠. 똑같은 값을 4개 행에다가 다 똑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800이라고 하는 급여를 받는데 그 800은 최소값과 최대값 중에서 어떤 쪽에 가깝냐라고 하는 거를 표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값인지를 하나의 표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개, 여기 등장하는 네 개 행에다가 전부 다 똑같은 값들을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이라고 하는 똑같은 값들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음. 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힌트는요, 자, 샐러리 뒤에다가 뭔가 하나만 더 붙일게요. 제가 그냥 무조건 100 하고서 넣었어요. 실행해 볼까요? 어때요? 전부 다 100, 100, 100, 100 들어가죠. EMP 테이블에는 100이라고 하는 이름에 컬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10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컬럼 이름도 뭐라고 써요? 컬럼 이름도 100이라고 써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기다 별명을 주면 여기다가 뭐, 뭐 테스트 뭐 이렇게 줍니다. 마치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똑같은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EMP 테이블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상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한 거죠. 상수 값을 모든 행에다가 똑같이 쓸 때 이 자리에다 상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 이름은 별명으로 우리가 컬럼 이름을 만들어주고 싶은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수라고 하면 숫자만 상수는 아니에요. 숫자만 상수는 아니고요. 문자열을 상수로 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hello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전부 다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거를 응용하시면 클럭들의 사번과 이름과 급여, 그리고 그 클럭, 클럭 급여의 최소값과 급여죠. 네. 최소값과 그리고 최대값도 같이 출력할 수 있겠다. 이거를 조금만 응용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예. 자, 힌트를 드릴게요. 상수를 써야 되는 부분의 서브 쿼리. 이 서브 쿼리는 클럭 급여 최소값을 찾는 서브 쿼리를 쓰고 그 다음에 별명은 미니멈 샐러리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값이 있으면 되죠. 그 상수값을 맥시멈 셀러리 이렇게 써 별명을 주면 되고 여기에 상수값은 뭘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클럭의 급여의 최대값을 찾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힌트예요. 네. 자, 이 부분은요. 급여 최소값도 금방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select, minimum, salary, from, EMP 이러면 급여 최소값 찾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전체 직원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클럭에 대해서만 최소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왜요? job이 뭐랑 같다? 클럭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요 서브 쿼리만 선택을 해볼까요? 서브 쿼리만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클럭 최소값은 800이라고 하는 걸 찾았죠. 그러면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select max salary from emp 테이블 where job은 클럭 보시면 자 여기도 서브 쿼리만 먼저 보시면은요. 네, 격리사원들의 직군에서 급여의 최대값은 1300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문장을 실행해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스미스는 급여를 800을 받아요. 800은 그 같은 직군에서 최소값, 최대값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급여가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담스는 1100을 받아요. 이 값은 최소값과 최대값과 비교해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중간에 있는 값이고 제임스는 950을 받죠. 950은 최대값과 최소값과 비교해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최소값도 아니고 최대값도 아니지만 최소값에 더 가까운 값이고요. 그 다음에 밀러는 격리사원들 중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십니까? 이렇게 그 셀렉트 안에서도 셀렉트를 쓸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 셀렉트 문장을 셀렉트 절 안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별명을 안 주면 별명을 안 주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여기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 절에서 서브 쿼리가 있는 경우는 별명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 왜 이런 거를 같이 표기를 했는지 이해되시죠?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받는 급여가 최소값, 최대값 그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이거를 같이 하나의 라인에서 같이 보겠다. 다른 직원들도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강제로 넣어준 거예요. 여기서는 뭐 오더 바이를 해라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where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트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where에서 하는 거 했었죠? having에서 하는 거 했었죠? 셀렉트에서 하는 거 했었죠? 자, 이제 from에서 사용하는 거. from에서. 요 정도 하면 서브 쿼리는 다 그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from이에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from 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가 가장 힘들고요. 문장도 가장 길어집니다. 문장도 가장 길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응용하는 분야에서는 이 from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들이 실제 여러분들 현업에서 실무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들 중에 하나가 from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where에서 서브 쿼리가 사용되는 게 상당히 많긴 하지만 from에서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이런 패턴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를 저희가 다루기 전에 이런 문제를 먼저 좀 다뤄볼게요.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면 이름과 급여와 급여 순위를 출력하고 싶어요. 자, 요거는 제가 함수를 알려드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교재를 미리 보신 분들 같으면 그 교재에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잠깐 건너뛰고 수업을 했었었는데 그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select 테이블은 EMP겠죠? 테이블은 EMP겠죠? 그죠? 자, 이름은 eName이고요. salary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순위를 세 번째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순위. 자, 이 순위를 찾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rank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rank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over라고 씁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순서를, 순위를 매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렬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정렬을 해야 순서가 나오잖아요.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급여 순위라고 하면 급여가 큰 게 1순위고 급여가 작은 게, 가장 마지막 순위일 테니까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순서로 랭크를 매길 거냐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돼요. order by salary DESC. 이렇게. 이거는 랭크 순서를 계산해라. 오버 어떤 순서로 샐러리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순서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결과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매겨졌죠. 킹 샐러리 5천 1등. 그 다음에 스미스 815등. 제일 정. 그리고 여기 쭉 하고 정렬이 돼 있죠. 랭크 함수를 쓸 때는요, 랭크 함수를 쓸 때에는 우리가 오더 바이를 따로 넣지 않아도 돼요.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출력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샐러리 순서대로 여기서 벌써 그 정렬을 해버렸고요. 그 정렬을 한 결과에 대해서 랭크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이게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거는 뭐 샐러리 정도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랭크 함수를 사용한 내용 자체가 컬럼 이름 그대로 들어가 버렸죠. 컬럼 이름 그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as, 랭크 아니면 뭐 랭킹 이런 식으로 별명을 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그죠? 네. 어, EMP 탭을 보시면 우리가 랭크를 매길 수가 있는 게 샐러리 랭크를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부서 번호는 뭐 누가 먼저다 아니다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입사 날짜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순위를 매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입사 날짜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랭크 함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름과 입사일과 그다음에 순서, 입사일 순서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급여에서는 순위를 급여 내림 차순으로 한 거고요. 급여 내림 차순으로 했지만, 자, 여기서는 입사일 순서는, 입사일 오름 차순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사일 오름 차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select, 이름하고 입사일만 먼저 볼게요.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 입사일이 없는 직원도 있어요.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스미스부터 오쌤까지 15명이 있고요. 입사일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널도 있어요. 널도 있고. 자, 입사일 순서를 할 거기 때문에 쉼표. 우리 추가를 하는 거죠. 랭킹을 매길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버 다음에는 오더, 바이 하고서 어떤 순서로 랭킹을 매길 거냐, 어떤 순서로 랭크를 매길 거냐라는 걸 써주시면 돼요. 랭크를 매기는 순서는 하이어 데이트죠. 근데 오름차순이죠. ASC. 근데 오름차순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략해도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980년 가장 빠르죠. 81년 2월 20일 두 번째고 81년 2월 22일 세 번째고요. 그죠?
그 다음에 87년 5월 23일이 가장 최근이죠. 널은 제일 마지막에 보여지죠. 맞습니까? 네, 이런 순서로 보여지는 게 랭크예요. 널을 제일 마지막에 가져갑니다. 널을. 오름차순에서는 너를 가장 마지막으로 가져갑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면 널이 어디로 갈까요? 제일 위로 올라가거든요. 뭐, 네.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일단 값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를 매겨주게, 순위를 매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너를 가장 마지막에 넣습니다. 근데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너를 가장 위쪽에다 넣어버려요. 여기 DESC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는 순서는 이런 순서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입사한 사람을 1번,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사람을 14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s 뭐 여기도 뭐 랭킹이라고 여기도 똑같이 뭐 아니면 랭크 이어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랭크 이어 입사 1이어 순서 뭐 그런 뜻이겠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여기서 주석으로 설명드리고 할게요. ascending order죠. ascending order. 오름차순 정렬에서는 널이 가장 마지막 순서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 descending order입니다. 내림차순 정렬에서는 널이 가장 먼저, 예,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얘가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널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얘를 DESC라고 했으면 널이 제일 먼저 나와버려요. 널이 1등이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널이 1등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내림차순 정렬에서도요. 우리가 보통 값이 있는 것들로 순위를 매기지 값이 없는 거를 순위를 매기지는 않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에서도 너를 가장 마지막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뭐를 추가하시면 되냐면 이 뒤쪽에다가 널즈 last라고 키워드를 추가하시면 내림차순 정렬에서도 널이 가장 마지막에 오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널들은 마지막에 써주세요라는 뜻이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더바이에서 간혹 널즈 라스트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림차순 정렬에서 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널을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 널즈 라스트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고 지울게요. 주석으로만 남겨드릴게요. 주석으로만. 만약 내림차순 정렬에서 널 값들을 그 마지막에 출력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쓰시면 되냐면 오더 바이 컬럼 내림차순이니까 DESC 그리고 뭘 붙여준다? 널즈 라스트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오더 바이, 그 다음에 정렬이 기준이 되는 컬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쓰겠죠? 널은 끝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요. 널은 마지막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오더 바이를 작성하시면 내림차순에서도 그 정렬을 하실 수가, 널을 마지막으로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다시 오름차순 정렬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랭크 함수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랭크 함수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서 랭크를 사용하시는 방법,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서 랭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서브 쿼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서브 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인가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얘를 서브 쿼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되는 구문이에요. rank over order by라고 하는 이 구문은 서브 쿼리가 아니고요. 서브 쿼리가 아니라 rank라고 하는 함수를 쓰려면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되는 문법이에요. 문법. 순서를 정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샐러리 내림차순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런 함수 사용법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순서를 정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입사 날짜 오름차순 순서로. 입사 날짜 오름차순 순서로 순서 매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그 함수 사용법입니다. 서브 쿼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얘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다시 우리 그 급여 순서 볼게요. 급여 순서. 지금 우리는 테이블에 1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출력해도 충분하죠. 전체를 출력해도 다 충분하죠. 15명을 다 보는, 한 페이지에 15명을 보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진짜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 뭐 작은 회사라면 뭐 이런 뭐 한 15명 정도가 되는 정말 소기업도 있겠지만 중견기업이라고 하면은 100명에서 뭐 2, 300명 정도까지 요 정도가 한 중견기업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1000명 이상, 뭐 10,000명, 뭐 대기업은 몇만 명이잖아요. 삼성이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 몇몇 명이잖아요. 그죠? 어, 급여 순서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다 본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랭킹을 매기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급여 제일 많이 받는 1등부터 10등까지만 보겠다. 아니면 거꾸로 1등부터 꼴찌부터 10등까지만 보겠다.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 랭크일 거잖아요. 그죠? 음. 그때 서브 쿼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서브 쿼리에 이 문장이 들어가요. 자, 자, 다시.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문장인데, 급여 순위를 이름과 급여와 급여 순위를 출력하시는데 1등부터 5등까지 5위까지만 출력하겠다.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면 자, 그러면 랭킹 5등까지니까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5 이하이면 딱 이렇게 하면 1등부터 5등까지 딱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순위를 매겼던 코드 복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순위를 찾았던 코드가 이런 코드였었어요. EMP 테이블에서 이름, 급여, 내림차순 순위를
출력해 주세요였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5등까지만 출력하면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요? 설명이 있으니까 랭킹이 랭킹이 작거나 같다. 오 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에러가 나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없으세요? 어, where는 언제 실행한다? select보다 먼저다, 나중이다?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컬럼들을 선택하겠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EMP 테이블에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웨어절에 랭킹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EMP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셀렉트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랭킹이 부적합한 식별자입니다. 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이게 랭크를 매기는 거였으니까 랭크를 매기는 거를 그럼 이 자리에다가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안 돼요.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윈도우 함수라고 하네요. 뭐 그 용어는 그냥 넘어가고요. 사용할 수 없대요. 사용할 수 없대요. 랭크 함수는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거냐면 셀렉트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웨어에서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쓸 수 있었죠. 위쪽에 코드들 보시면 사용한 거 있었을걸요? 웨어. 없었나? 네.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where 그 다음에 some salary가 뭐보다 크면 average salary가 뭐보다 크면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함수란 얘기예요. 일반 함수들은 아규먼트 이렇게 아규먼트만 주면 되잖아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무슨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냐 무슨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냐 이렇게 아규먼트만 주면 함수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랭크 함수 보세요. 랭크 함수는 사용 방법이 이상하죠. 함수에다가 아규먼트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동작 방식을 뒤쪽에다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함수가 아니에요. 아규먼트만 넘겨주면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함수들을 윈도우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윈도우 함수들은 웨어절에서 쓸 수도 없어요. 자, 그런 방법이, 방법이 뭐냐면 문장을 위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문장을 from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얘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알죠? 자, 아까 얘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 실행 결과는 뭐예요? 이 실행 결과는 테이블이에요. 행을 몇 개를 갖는? 행을 15개를 갖는. 컬럼은 몇 개를 갖는? 컬럼은 3개를 갖는.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쿼리의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런 모양의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다 선택을 하는데 랭킹이라고 하는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은 5보다 작은 녀석들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셀렉트는 나중에 쓸게요. 셀렉트는 나중에 하고 이제 from에 들어갈 where를 랭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from에다가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이 from 안에다가 완성된 쿼리를 쓰는 거예요. 완성된 쿼리를. EMP, 이 네임을 찾겠다. 이 네임을 찾겠다. 샐러리를 찾겠다. 그 다음에, 좀 나눠서 쓸게요. 그리고 랭크를 찾겠다. 랭크는 오버를 쓰신 다음에 오더, 바이, 그 다음에 샐러리, 네임, 차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뭘 주시냐면 별명을 주세요. 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찾기 쉽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from emp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얘를 별명 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라고 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예요. 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근데 t라고 하는 테이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서브 쿼리의 결과를 별명을 준 거죠. 이거 별명이에요, 별명. 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셀렉트를 할 거는 t 점 모든 컬럼을 셀렉트 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요, 웨어절에서는요, t 점 자, 여기 얘 이름이 뭐예요? 랭킹이죠, 랭킹. 그러면 t 점 랭킹 작거나 같다 5 이게 원하는 결과죠. 이게 from절에서 사용이 되는 서브컬입니다. 아마 서브컬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약간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건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자, 요 안쪽만 볼게요. 이 안쪽만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랭킹을 사용했던 그 내용이에요. 안쪽은 EMP 테이블을 가지고서요. 이름과 급여와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낸 셀렉트 문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어, 원래 EMP 테이블에는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이 없었어요. 이 이름이나 급여라고 하는 컬럼은 있었지만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을 우리가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급여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순서를 적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1, 2, 3, 4, 5. 여기는 순위가 같아서 점수가 같죠. 어, 급여가 같죠. 급여가 같으니까 공동순서. 공동순서로 해서 3등. 그럼 같은 순서가 두 명이 있으니까 4등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5등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매겨준 거예요. 15명을. 자, 이 결과를 우리는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은 아니지만 검색 결과가 임시로 저장된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모양이 테이블처럼 생겼잖아요. 테이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과 자체가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거를 from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from에다가 쓸 때에는 여기는 별명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왜 별명을 생략하시면 안 되냐 하면 써야 되니까. 웨어에서도 어디에 있는 랭킹이냐, 셀렉트 할 때도 어디에 있는 컬럼이냐, 이런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가상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가상 테이블에 이름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from에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서브 쿼리에 alias, 별명을 줘라. 별명을 주고 이 별명을 웨어에서도 사용하고 셀렉트에서도 사용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T점 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 T라고 하는 테이블이죠. T라고 하는 테이블에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값이 5보다 작은 녀석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렉트를 한 거죠. 컬럼을 전부 다 셀렉트를 한 거예요. 이게 그 1등부터 5등까지의 순서를 출력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from에서 사용하는 셀렉트 문장이어서 from에서 사용하는 서브 쿼리.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from에 그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가 내용이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조금 그 다르게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만 더 저희가 요 똑같은 문장을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with 그다음에 식별자 as 서브 쿼리는 괄호 안에 넣으셔야 되죠. 서브 쿼리 부문이라고 할게요. 자, 얘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얘를 사용하는 목적은 주된 SQL 문장을 간단히 작성하기 위해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셀렉트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세요? 뭐 어떻게 하든, 그다음에 뭐 눈에 보기 좋게 어떻게 정렬을 하든 한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의 구조는 사실은 되게 쉬운 구조예요. select, from, where밖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컬럼을 검색하겠다. 어떤 테이블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검색하기 위해서 주된 문장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select, t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 from, t라고 하는 테이블, where, t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ranking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주된 구조는 이거랑 다 이거죠. 그죠? 위쪽이랑 비교해 보세요. 위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없죠? 이거 위쪽으로 좀 올릴까요? 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문장이랑 비교해 보면 요 서브 쿼리만 제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서브 쿼리 싹 드러내 보세요. 드러내 보면 구조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으면 그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의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5보다 작은 행들을 선택해서 모든 컬럼을 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직은 에러가 나요. T라고 하는 테이블이 없습니다라고 에러가 나요.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이거. 그게 with T as 서브 쿼리예요. 그러니까 with가 문장 시작 부분이에요. with가 문장 시작 부분이고요. 서브 쿼리에 있는 내용을 T라고 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서브 쿼리에 있는 내용을 T라고 했을 때 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컬럼을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눈에 들어오죠.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with 안쪽에다가 그 필요한 서브 쿼리만 쓰시면 돼요. select 이름, 샐러리,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랭크가 필요하고, 랭크는 정렬을 할 건데, 샐러리의 오더 바이, 샐러리의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남겨둬 버리면, 여기에 별명을 주지 않으면, T라고 하는 테이블은 얘가 컬럼 이름이 돼버리겠죠? 얘를 컬럼 이름으로 쓰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여기다가 as ranking 하고 별명을 주고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이 있죠. EMP. 이게 아까 우리가 순위를 매겼던 SQL 문장. 그래서 이 서브 쿼리의 결과를 T라고 했을 때, 그죠? 서브 쿼리의 결과를 T라고 했을 때, 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랭킹 컬럼은 얘기했죠. 랭킹 컬럼의 값이 5보다 작거나 같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컬럼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 그래서 보통 from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경우는 서브 쿼리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죠? 서브 쿼리 자체가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된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처럼 select, from, where. 구조는 select from where 딱 굉장히 간단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from이 있는데 select from을 또 하네? 이거 뭐 하는 거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from에 들어가는 거를 with로 묶어버려요. with로 묶어버리고 주된 내용은 이거다. 주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select from where다. 어, select from where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with t as 서브쿼리 요 구문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from절에서 서브쿼리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게 from에서 사용하는 서브쿼리를 알려드린 거고 요거 하면서 랭크까지 알려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